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세포 주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은 세포의 일생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세포가 처음 나타나서 얘가 성세포가 성장을 하고 분열할 때가 됐을 때 다시 분열돼서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이 과정을 이제 세포 주기라고 하는 것이죠. 교과서에 세포는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생장을 멈추고 분화하거나 세포 분열을 한다라고 나와 있죠. 이때 분열 결과 형성된 딸세포가 생장해서 다시 분열을 마칠 때까지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죠? 여기는 세포 주기라고 하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세포 분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가장 단순하게 세포 주기를 나누면은 이제 간기와 분열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간기를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 G1, S, G2 이렇게 세 가지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G1기부터 먼저 볼게요. G1기는 이제 갭이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그 간격 이걸 얘기하는 게 바로 갭이죠. 여기서 이제 간기라는 용어를 따왔다고 볼 수 있고요. 첫 번째 이제 간기라고 해서 G1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 시기에는 세포가 생장합니다. 이제 세포 소위관의 수가 늘어나고 세포가 커지는 시기, 이 시기가 G1기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기능, 이 이슈에서 어떤 일이 나타나냐? 커짐과 동시에 세포 고유의 기능을 수행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네요. 세포가 가질 수 있는 특수한 기능들, 우리 몸은 다세포 생물로서 모든 세포들이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고 이제 임무가 분담되어 있잖아요. 그 자신의 고유 역할을 수행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G1기고요. 또한 한 가지 더 추가로 G1기 대해서 아셔야 될 내용은 이제 가장 긴 시기다. 요거를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긴 시기다. 이렇게요. 다음 이제 S기로 넘어가 봅시다. S기는 이제 신테시스, 생합성의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신테시스 시기, 생합성 시기라 해서 S기다라고 하는데 뭘 생합성하느냐? DNA를 생합성을 해요. DNA를 합성한다? 맞아, 바로 DNA를 복제한다. S기에는 DNA를 복제하더라. DNA를 복제하니까 유전 물질의 양이 어떻게 되더라? 2배가 되더라. 요게 이제 S이고요. 그 다음에 G2기, gap2입니다. 이제 G2기는 세포 분열 직전 시기로서야 세포 분열을 준비한다라고 되어 있죠.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 말 그대로 세포 분열에 필요한 특수한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합성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이제 세포 분열에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하더라. 이런 식이다. 대표적인 예시로 뭐냐면요. 방추사의 재료가 되겠어요. 방추사의 재료를 합성하는 시기다. 방추사라는 건 뭡니까? 세포 분열 시기에 염색체를 끌어당기는 그런 실 같은 단백질 구조물을 방추사라고 했어요. 방추사가 합성되는 시기는 분열기가 맞지만 G2기에서 미리 방추사의 재료를 합성을 시켜 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서는 다시 새로운 분열에 들어갈 준비를 한다 라고 돼 있는 게 바로 이런 세포 분열을 준비하는 시기다라는 의미로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G2기가 끝나면 세포 분열 시기, 분열기가 되는데 이 분열기에서 DNA 양이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로 나누어진다. 즉 여기서의 멘트는 바로 체세포 분열을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이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이미 많이 다뤘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다루지는 않고요. 어쨌든 분열기에서 세포 분열을 해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세포, 즉 딸세포 두 개로 나뉜다. 그리고 이 나뉜 세포는 분열되기 전에 DNA 양과 동일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를 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포 주기를 쭉 봤는데, 이 세포 주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실 게 바로 뭐냐면은 체크 포인트라는 걸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체크 포인트.
자, 체크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로 하면 확인 지점이죠. 말 그대로 세포 주기의 다음 과정, 즉 세포 분열을 수행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건데요. 체크포인트는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군데에서 체크를 진행을 해요. 바로 지원기에서 S기 넘어가기 직전 여기에 체크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를 들어가기 직전 이렇게 체크포인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분열기 중간에 체크포인트가 있어요. 아까 그랬지? 체크포인트. 여기가 체크포인트, 여기도 체크포인트.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체크포인트가 있다. 특히 이제 중요한 체크포인트가 바로 이쯤의 체크포인트인데요. 여기를 이제 G1S 체크포인트라고 해요. 이제 G1기에서 S기를 갈 때 이제 검사하는 체크포인트다라는 의미인데요. 이 체크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체크포인트를 통해서 세포 분열을 할지 말지가 결정이 됩니다. 즉 여기를 통해서 세포 분열 여부가 결정돼요. 이 시기를 넘어간다? 그러면은 세포 분열까지 쭉 진행을 시켜야 되고요. 이 부분을 못 넘어간다라고 하면 세포 분열이 안 됩니다. 자, 체크포인트는 검사하는 지점이라 했죠. 말 그대로 세포 분열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검사하는 지역인데 이 G1S 체크포인트는 무엇을 이제 체크하느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크기는 적절한가? 이제 세포 분열은 세포가 너무 커져서 이제 더 이상 물질 대사가 원만하게 수행이 안 되니까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세포의 크기가 이제 충분히 컸을 때 분열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검사하고 두 번째는 영양분은 충분한가? 요거를 검사합니다. 아무래도 세포 분열할 때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변에 이제 영양 물질이 풍부할 때 세포 분열하는 게 유리하겠죠. 세 번째는 DNA 손상 여부를 검사합니다. DNA 손상이 된 애가 DNA 손상이 됐다면은 분명히 정보가 잘못되고 세포가 이상한 일을 한다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이 분열을 한다면은 이제 다음 이제 그 이상한 세포가 증식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제 주변 조직과 기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검사합니다. 이런 애들은 이제 체크 포인트를 넘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분열 신호를 받았는가? 요거를 검사합니다. 분열 신호를 받았으면은 이제 얘네가 너 세포 분열해 라는 신호를 받아야지만이 지원에서 체크 포인트를 넘어서 분열을 시작할 수가 있어요. 분열 신호를 받지 못한 애들은 이제 이거 체크 포인트를 넘지 못해서 지원기에 계속 머물러 있고 세포의 고유의 기능을 계속적으로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세포 종류에 따른 세포 주기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골수, 입술상피, 대장상피, 백혈구, 적혈구, 뼈세포 이런 애들은 이제 지속적으로 세포 주기를 거치면서 세포 분열을 계속 할 수 있는 애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정상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세포 분열을 이루어질 수 있는 체크포를 넘어서 계속적인 세포 분열을 할 수 있는 애들을 우리는 줄기세포라고 부르고요. 근육이나 신경세포로 분화된 세포는 다시 분열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죠. 이렇게 더 이상 이제 신호를 받지도 않고 분열할 필요도 없어서 이제 지원기에 머물러서 계속 이제 일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한 길을 통틀어서 G0기에 머물러 있는 세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만약에 정상적인 세포 분열이 아니라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그러니까 뭔가 잘못돼서 이 G1S 체크 포인트가 제대로 기능을 할 수 없을 때 얘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이러한 세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암이라고 부릅니다. 암.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체크포인트, 여기서 검사하는 항목들을 무시하고 계속적인 세포 분열을만 하는 그런 애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죠? 암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얘는 세포 분열
하는 집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가 왜 이제 문제가 되냐면은 세포 분열 시에는 세포가 기능을 안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암세포 애들은 세포 분열만 하지 지들이 수행할 수 있는 기능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조직이나 어떤 기관에 암이 발생하게 된다면은 그 암 조직이 적을 때는 모르겠는데 암 조직이 계속적으로 커지면은 그 기관이 해야 되는 일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한 이 암은 전이 능력도 있어서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다면은 다발성 이제 장기 부전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목숨이 위험한 이런 상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체크포인트의 문제 때문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질병이 바로 암이다라고 하는 걸 알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G2기에 존재하는 이 체크포인트는 이제 간단하게 이런 것만 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복제가 다 끝났는가. 이제 G1에서 체크포인트를 넣으면은 돌이킬 수는 없어요. 이제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S기에서 DNA 복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G2기에서 분열기 넘어가기 직전에는 복제가 제대로 다 끝났는가라는 것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상 여부, 즉 DNA 손상 여부를 봅니다. DNA 손상 여부. 이런 것들을 체크하게 되고요. 분열기에서도 한 차례 체크를 하게 되는데 이제 G2기 체크 포인트 넘어서 분열기에 진입을 하면은 이제 세포 분열 중기 때 한 번 더 검사를 하게 돼요. 세포 분열 중기 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염색체가 가운데에 정렬이 돼서 방추사가 이제 동원체 염색체에 달라붙는 일인데 이제 여기서 모든 염색체가 방추사에 붙었는가를 검사합니다. 모든 염색체와 방수사에 붙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정확하게 세포 분열을 할 때 DNA가 정확하게 반띵이 돼야지만이 그 다음 세포들이 정상적인 사이클과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인데 모든 염색체와 방수사에 못 붙는다. 그러니까 염색체가 방추사에 안 붙은 애들이 생긴다면은 분명히 다음 세포에서 유전자가 이제 완벽하게 반띵이 안 되고 서로 불균등하게 분배가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다음 딸 세포에서 이제 제대로 된 세포 기능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열기에서 한 차례 체크 포인트를 진행을 시켜서 이제 모든 염색체가 방출세에 붙느냐, 그래서 정확하게 DNA가 반띵으로 갈라질 수 있느냐, 요거를 검사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체크 포인트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지금까지 봤던 세포 주기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제 X축이 이제 시간, Y축을 이제 DNA 상대량이라고 봅시다. DNA 상대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상태, G1기의 상태를 기준으로 이제 세포 주기가 진행될 때마다 DNA가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보는 거죠. 1이라고 더 봅시다. DNA에서 가장 기본적인 DNA 상대량, 기본적인 상태의 DNA 양은 1이라고 보면은 1의 상태가 유지되는 시기는 우리는 G1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포 주기가 2배가 되는, 2배까지 가는 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요 시기는 DNA가 복제되는 시기니까 S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쭉 2배가 쭉 유지되는 시기, 2배가 쭉 유지되는 시기가 있고요. 갑자기 반으로 훅 줄어드는 시기가 있을 겁니다. 자, 요렇게요. 자, DNA 상대량이 2배가 되는 시기는 2개의 시기가 겹칩니다. 바로 G2기와 G2기와 M기라고 부르는 분열기, 즉 M기도 DNA 상대량이 2배에 해당되는 기간이 될 수 있습니다. M기는 이제 분열기잖아요. 세포 분열을 할 때 세포질 분열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세포질이 붙어 있다. 그러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DNA는 이제 반띵되기 전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M기 역시 이제 DNA 상대량이 2배에 해당하는 시기가라고 볼 수가 있고, 다만 뚝 떨어지는 시기는 언제나 바로 세포 분열, 즉 분열기 M기의 말기 때 언제 세포질
분열이 일어날 때 반으로 뚝 떨어지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까지 해서 세포 주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 세포 주기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중학교 때 체세포 분열에 대해서 좀 공부가 좀 덜 되신 분들은 이제 꼭 체세포 분열에 대한 내용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쪽 부분을 같이 공부하시길 바래요. 자, 여기까지 이제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